안녕하세요. 정무일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현성님께서 종근당 홀딩스 같이 해보자고 하셨죠? 이현성님께서.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 한번 봐볼게요. 자, 종근당 홀딩스 먼저 똑같은 생각으로 그대로 해볼게요. 포맷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연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봉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연봉을 보게 되면요, 이 종근당 홀딩스가 그동안에 움직였던 주가가 보이겠죠? 15만 8천 원대가 고가였어요. 그죠? 작년에 고가를 찍었고 올해는 음봉이에요. 잘 가다가. 그리고 최근에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줄을 치게 되면 이 안에 주가가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영상 잘 들려요? 그러면 여기 그 스피커가 이상한 것 같네. 그러면 그대로 영상 올리면 되겠죠? 네. 자, 이 자리를 지지했어요. 5만원대를. 그죠, 여러분? 5만원대를 지지했고요. 여기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지지하자 하나 지지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틀어 올립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종근당 홀딩스는 일단 주가가 한 레벨을 끌어올린 건 맞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레벨을 끌어올렸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5만원은 무척 중요한 거죠, 그죠, 5만원은. 다시 깨져버리면 레벨이 다운되니까. 그러면 내려오면서 지지하장을 만들었던 자리가 하나 있고, 그러면 올라오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가까이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의 주가를 보게 되면 8만원대 되네요. 그죠? 8만원대. 지금 주가가 11만원인데 8만원대 일단 1차 지지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만원대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 주가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모멘텀 있어야 되고 15만 8천 안착하기 위해서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요 8만원대는 좀 기억을 먼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 가볼게요. 자, 월봉 가보면 일단 8만원대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그럼 왠지 모르게 여기가 지지하장으로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항을 받았고요.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해요. 그리고 지지를 하고요. 지지를 하고요. 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요. 올려놓으니까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벨을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75,000원에서부터 8만원 사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종근당 홀딩스는 기준을 봤을 때는 저 노란 지지대를 깨지 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깨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적인 올라오는 것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여기는 무척 중요한 자리라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일 때는 여기, 그리고 여기. 내려와도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전 보는 건데요. 11만원은 뒤를 보면 75,000원까지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항상.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되게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인데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도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죠? 이렇게. 정작 강하다면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게 맞겠죠. 다시.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이겠죠? 자, 75,000원서부터 여기는 일단 줄을 쳐놓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흐름을 그리니까 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그쵸? 여기는, 여기 1번 표시된 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에, 이렇게 보니까, 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2018년 말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이어지는 10만원대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공간이 떠버리죠. 여기가. 여기는 중립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저항도 있고요. 반대로 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센 놈이라면 이 선을 깨지 않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강한 15만원대 저항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가 자꾸 이일 때는 삐죽삐죽 거립니다. 따라서 종군당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레벨을 높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군당은 이 안에 갇혀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좁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모멘텀이 있으면 떼굴떼굴 굴러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거나 아니면 회사가지 내적 가치나 모든 게 안 좋아서 무너진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종군당은 좋아요. 일단 그죠? 좋습니다. 예, 워낙 이 라인에서 가고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현재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보려고 이렇게 그죠? 여기 안 깨는 이유가 그러겠죠. 그죠? 근데 깨지면 다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만원 75,000원 8만원대 이렇게 나타나고 위쪽에서는 15만원대 이렇게 나타나죠. 단기적으로는 125,000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간쯤 되니까 매물 저항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세 정보 볼게요. 종군당 홀딩스 중형주고 의약품이에요. 그죠? KRX 300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네요. 보합권이니까. 5,500억 정도 시가총액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건 아니죠. 중형주로 분리될 만하죠. 자, 그래서 종군당 홀딩스를 다시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종군당을 살펴봤더니 헬스케어, 뭐 부동산 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네요. 그죠? 이렇게. 지난번에 뭐 종군당 홀딩스는 또 뭐 회장님이 또 뭐 갑질 논란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것은 얘를 보는 거죠. 실적을 또 가장 중시 여겨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올해 1분기 실적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괜찮아요. 그죠? 보시면. 괜찮죠? 튼튼하게 그냥 유지가 잘 돼요. 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요 안에서는 흐름이 유지되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유지가 되니까요.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2017년서부터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매출액 구조가 괜찮아져요. 그죠? 괜찮아죠? 탄탄하죠? 영업이익도 탄탄합니다. 당기순이익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정도가 되면 엉망은 아니에요. 그죠? 탄탄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적어도 이 라인을 이탈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어쩌면 이 주가 흐름에 지금 10만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너무 괜찮은 거죠, 내용이. 그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 하더라도 이 안에 놀겠죠. 이렇게. 그러면 1차적 10만원 기준을 보고 7만 5천원까지 두 개를 본다면 나름 그 다음에 12만 5천원 그리고 25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또 뭔가 있었나? 뭐 쭉 보니까 큰 건 없어요. 그죠? 큰 건 없습니다. 뭐 그냥 그렇고 뭐 어린날 뭐 행사했다는 기사만 쭉쭉 나오고 뭐 그래요. 그죠? 쭉 그래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죠? 여기 하나 나오네요. 뭐냐면 유산균 제품 실적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지들 생각이죠. 유한타증권에서 그냥 지들 생각인 거고.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좀 하겠다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크게 멍잘 없죠. 자, 그럼 이제 판단을 해보죠. 여기서 판단을 해보면
왼쪽 위에가 월봉이죠? 그리고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이에요. 자,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이 기준은 너무 튼튼해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딱 세팅이 돼요. 예. 일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월봉이 됐던 이렇게 그죠? 그래서 10만 원 자리는 굉장히 탄탄하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10만 원짜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종근당은 좀 일찍 받고 그랬다면 여기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면 이 고점이 낮아졌다가 이렇게 됐으면 요 라인에서 좀 샀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뭐 이거 종근당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공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8만 원대 보이죠? 여기 8만 원과 아까 보면 7만 5천 원대가 두 번째 이제 줄이 하나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이거? 지금은 안 사지만 좀 일찍 받더라면 샀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뭐 지나가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눌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적어도 여기 12만 5천이나 이 선까지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꼬리를 달고 자꾸 이러긴 하지만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 라인에서는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근데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폭락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한쪽으로 그렇죠. 회사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대로 타고 간다면 이대로 탈 건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이걸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게 낫겠죠. 차라리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너무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것보다 이거. 네.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만 원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요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아마도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게 홀딩스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요 아무튼 매매를 할 때 제 1선으로 삼는 게 다 떠나서 상대편은 다 떠나서 1선으로 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은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 건데 진입에 대한 대응도 있고 청산도 물론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손절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현승 님이 종군당 바이오도 마시고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건 이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그랬죠.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면 그 종목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고 주가가 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정되지도 않고요. 잘 아실 거예요, 그거죠? 그러다 보면 그 주식을 잘못하면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제가 늘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잘 쓰는데 사랑하지 말고 윤곽만 갖고 해도 근데 기준은 뚜렷해요. 가격이니까. 왜 우리가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라기보다도 자기 이거는 대응의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 맞죠.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지 그 종목을 뭐 분산하고 들어가려면 그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랫동안 주식을 보고 해봐도 그렇게 한다고 주식이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30년간 주가를 봐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한 종목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뭘 만드는 것도 되게 잘 알고요. 근데 주식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가가 이런 흐름을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런 그림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같은 애가 들어와줘서 누군가가 이 근처에서 세력이 매집을 할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매집을 하면
그걸 보고 제2 세력들이 들어와 주겠죠?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선을 이탈해서 지랄 갖고 만들거나 그림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누가 들어가요, 그거를? 뭘 믿고 들어가요, 그죠? 쟤들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만들어줘야 우리 같은 애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거기를 자기네들이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몰리면 갖다 팔 수 있는 기회가 삼는 거죠. 쟤네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수익의 극대화라고 말하지만 쟤들도 리스크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가 움직임은. 막말로 해외 변수가 빵 터져갖고 다 우르르 무너져요. 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염려가 엄청난 거죠, 여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근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생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이거 괜히 생긴 게 아니죠. 파생은 현물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무엇인가? 해지 수단, 즉 리스크 관리 그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가만히 주가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주목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남겨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는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건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던지면 급했을 때 내 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거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잠안 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주가가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면서 갈까? 왜 주가가 변곡을 만들면서 갈까? 왜 주가는 그 자리를 깰까? 그 자리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요, 대량으로 던졌을 가능성을 엄청나게 내포하는 거죠. 그리고 깨는 순간 거래가 터졌다. 그건 더하고요. 가만히 봐보세요.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상하게 꼬리가 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거요. 이익 실현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왜 주가가 거래가 터지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달면 이 흐름에서 멀리 가면 왜 이익 실현하겠냐고요. 왜? 많이 처먹었겠지. 그래서 이격 차트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항상 이격 차트가. 그러면 여러분들 심심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차트에 심심하시면 뒤져보세요. 여기 뒤져보시면 추세 차트라고 나오죠. 이름도 써있어요. 친절하게 추세래요. 추세. 이건 뭐예요? 추세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방향성에 대한 관련된 차트란 얘기예요. 이거 괜히 써놨겠냐고요. 추세가 뭔데? 일정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추세죠. 그 다음 변동성이죠. 이건 뭐예요? 변동성. 이 말이 써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을 써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모멘텀이 뭐예요? 모멘텀. 여기에 이격 차트가 나와요. 모멘텀이 뭐예요? 팔고 싶겠지.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들어간 거 아닐까, 저게? 그렇잖아요. 싸니까 들어오고요. 비싸니까 팔아먹고요. 너무 싸니까 공포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팔려고 하죠? 물린 애들은. 그게 바로 투매고 손절이겠죠? 근데 기회 삼아서 그걸 또 누가 잡겠죠? 그게 바로 강력한 이격 차트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저런 건.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이 천재들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놀고 막 만들었겠어요? 그럼 여기 시장 강도 지표라는 것도 있죠? 시장 강도 지표. 이 글자를 잘 보세요. 가격 지표, 가격 이동평균선, 시고자라 여기 다 가격 이야기 나와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트의 기준을 삼을 때는요. 가격 지표를 일반적으로 삼죠. 여기에 모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가격은 지나가는 그림자이지만 시장을 이끌어야 될 입장에서는 어디가 중요해? 지들 평균 단가가 중요하겠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 평균 단가가 있다는 건데 단지 가격의 흐름을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차트를 갖고 기준을 삼으면 항상 이상하게 후행적으로는 잘 맞아 보이지만 실전에 써먹으면 맨날 들락거려요. 맨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공부 좀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종근당 홀딩스는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1차적으로 2차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12만 천 원대는 여기 지금 저항이 있잖아요. 자꾸 꼬리 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근데 내용이나 실적을 봤을 때는 이렇게 처지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의침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